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세계지리 기본 개념 강의 자연환경 파트 9번째 시간이고요. 자, 오늘 배울 기후는 열대 몬순 기후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열대 우림 기후는 1년 내내 다습한 열대 기후였고요. 그리고 사바나 기후는 건기와 우기가 나눠지는 열대 기후를 우리가 사바나 기후라고 했습니다. 우리 남은 열대 몬순 기후에 대해서 오늘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반선을 하면서 정리를 할게요. 열대 몬순 기후에서 이 몬순이란 건 계절풍을 의미하죠. 자, 몬순하고 정확하게 같은 말이 계절풍입니다. 자, 그래서 열대 몬순 기후를 우리가 다른 말로 열대 계절풍 기후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이 계절풍의 영향을 받아서 우기에 비가 조금 더 사바나 기후보다 많은 열대 기후, 그리고 우기가 조금 더 긴 열대 기후를 우리가 열대 몬순 기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대 몬순 기후도 기본적인 특징은 건우기가 나눠져요. 기본적인 특징은 건기와 우기가 사바나 기후처럼 나눠진다. 건기, 우기가 나눠지는데 차이가 뭐냐면 이 계절풍의 영향을 받아서 우기가 조금 더 길고요. 우기의 강수량이 사바나 기후보다 조금 더 많은 기후를 우리가 열대 몬순 기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사바나 기후랑 다른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좀 드릴게요. 동남아시아와 남부아시아에 계절풍이 그려져 있는 지도를 보고 선생님이 계절풍의 원리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지도는 선생님 23쪽 오른쪽에 있습니다. 왼쪽이 지금 1월이니까 이게 지금 겨울이고, 오른쪽이 7월이니까 여름입니다. 자, 그래서 겨울과 여름에 풍향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바람 단원을 공부할 때 겨울 계절풍은 대체로 대륙에서 해양으로 분다 그랬죠. 자, 겨울에는 대륙에서 해양으로 바람이 불고, 자, 그래서 대륙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겨울 계절풍은 굉장히 건조한 계절풍이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여름 계절풍은 해양에서 육지 쪽으로 불어 올라가죠. 해양에서 대륙으로 바람이 불기 때문에 다습한 계절풍이다 라는 걸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열대 몬순 기후는 특히 우기가 보통 여름인데 여름에 다습한 여름 계절풍이 불어 올라가다 보니까 우기 때 강수량이 더 많아진 거예요. 사바나 기후와의 그 차이점이 우기가 조금 더 길고 우기 때 강수량이 더 많은 이 원인은 우리가 어디에서 찾아야 된다? 계절풍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습한 여름 계절풍의 영향, 이 여름 계절풍은 해양에서 대륙으로 불어오기 때문에 이 여름 계절풍은 굉장히 습한 바람이죠. 여름 계절풍의 영향으로 우기 때 비가 더 많다. 그러면 이 계절풍이 불어 올라가는 바람바지 사면 같은 경우에는 지형성 강수가 많이 내리겠죠. 그래서 우기 때 강수량이 더 많은 겁니다. 강수 유형은 여름 계절풍의 영향으로 지형성 강수가 많이 내린다는 게 열대 몬순 기후의 강수 특징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지역도 여름 우기 때 뜨거우니까 스콜도 같이 내리는 거야. 스콜 대륙성 강수 플러스에다가 계절풍에 의한 지형성 강수도 내리기 때문에 우기 때 강수량이 더 많은 거예요. 사바나 기후보다. 우기가 사바나 기후보다는 살짝 더 길어. 그러니까 사바나 기후가 우기가 한 6개월 정도면 열대 몬순 기후는 한 7개월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무조건 이게 다 정확하진 않지만,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계절풍이 부는 지역 중에 동남아시아나 남부아시아 같은 저위도 지역도 있고, 자, 우리나라 같은 중위도 지역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중위도 지역은 계절 변화가 뚜렷하니 겨울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 시기하고 여름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 시기가 비슷해요. 그런데 저위도 지역 같으면 겨울 계절풍, 여름 계절풍 중에 여기는 열대기후 지역이니까 당연히 겨울보다 여름이 훨씬 길겠지. 그래서 여름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 시기가 더 길다 보니까 우기가 조금 더 긴 겁니다. 알겠죠? 결국에는 사바나 기후하고의 차이점이 이거죠, 맞죠? 이 여름 계절풍의 영향. 그래서 우기가 조금 더 길고 강수량이 조금 더 많다. 우리가 이렇게 강수 특징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열대 몬순 기후에 우리가 강수 특징을 선생님이 설명해 드렸고요. 기온 특징은 다른 열대 기후하고 똑같습니다. 최하늘 평균 기온이 18도 이상으로 연중 기온이 높고요. 연교차가 매우 작은 특징이 나타나는 건 다른 열대기후하고 같은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수 특징만 잘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지도를 가지고 열대 몬순 기후가 어디에 나타나는지 분포 지역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일단 열대 우림 기후는 적도가 통과하는 지점에 나타난다고 했고요. 자, 사바나 기후는 적도가 통과하는 열대 우림 기후의 아래에 우리가 나타난다고 공부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열대 몬순 기후도 나타나는 위도대는 사바나 기후의 위도대랑 유사합니다. 자, 왜냐하면 건우기가 나눠지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열대 몬순 기후는 반드시 계절풍이 불어서 우기가 조금 더 길고 강수량이 더 많은 지역이어야 되기 때문에 계절풍이 부는 아시아 지역에서만 나타나는 열대 기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디에 분포하냐면 사바나 기후가 나타나야 되는 위도대의 일부 동남아시아나 일부 남부아시아 지역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계절풍에 반드시 영향을 받는 지역이어야 된다.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 저위도 지역이다. 그런데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 저위도 지역이라고 다 또 열대 몬순 기후는 또 아닌 겁니다. 거기에서 적도가 가까우면 또 열대 우림 기후일 거고, 그리고 일부 지역은 또 사바나 기후 지역도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선생님이 정확하게 어느 나라가 시험에 잘 나오는지 그 나라를 내가 찍어줄게요.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다 하면 무조건 우리 아시아 지역이어야 됩니다. 자, 몬순 아시아 지역. 남부아시아나 동남아시아의 일부 지역이어야 돼요. 그 중에서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열대 몬순 기후 지역을 선생님이 세 군데를 찍어 볼게요. 이렇게 인도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인도를 그린 거고요. 인도 북쪽에 보면 이렇게 히말라야 산맥이 있지. 그 다음에 이렇게 가면 여기가 이제 미얀마, 이제 타이 쪽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벵골만이잖아. 벵골만이 지금 여기인데 여름 계절풍이 이렇게 불어 올라가요. 그럼 여기에 비가 겁나 많아. 그러니까 이쪽 동네들. 여기. 자, 그리고 미얀마, 타이까지 여기가 사바나 기후가 나타나야 되는 위도 때인데 강수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여름 계절풍의 영향을 받아서 지형성 강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지역을 선생님이 표시를 해볼게요. 자, 열대 몬순 기후가 요 색이잖아. 지금 오렌지색이잖아. 자, 요 오렌지색 중에서도 인도 동부부터 자, 방글라데시지나 미얀마 타이까지 여기가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는 열대 몬순 기후 지역입니다. 인도 동부 지역부터 타이까지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인도는 영토가 넓기 때문에 다 열대 몬순 기후가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뭐 사바나 기후라든가 일부 건조 기후도 있습니다. 시험 문제 잘 나온 세 나라 예를 들면 첫 번째가 인도 동부의 방글라데시, 그리고 방글라데시에서 오른쪽 동남아시아 쪽으로 오면 자, 미얀마가 있고요. 자, 미얀마에서 조금 더 남쪽으로 내려오시면 이제 타이가 있습니다. 이 세 나라가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세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세 나라의 위치를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 세 나라가 점이 찍혀 있으면 반드시 우리는 뭐로 푼다? 열대 몬순 기후로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이 세 나라, 방글라데시, 미얀마, 타이, 이 세 나라의 위치가 다 북반구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열대 몬순 기후는 조금 북반구만 출제를 하겠죠, 맞죠? 남반구 열대 몬순 기후는 절대 시험에 안 나오는 거야. 어디 남미나 아프리카에 찾으라 그러면 있을 수는 있는데 거기는 계절풍 부는 지역이 아니라서 열대 몬순 기후라고는 절대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계절풍에 의해서 강수량이 많아졌고 우기가 길어진 가장 대표적인 지역을 딱 출제한다고. 그러면 어딜 출제해야 되냐? 여기를 출제해야 되는 거야. 이 북반구에 위치한 열대 몬순 기후 지역 같으면 7월하고 1월 중에 언제가 우기가 되고 언제가 건기가 될지 자,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겠죠, 맞죠? 자, 요 세 지역 같으면 7월하고 1월 중에 당연히 북반구니까 7월이 여름이죠. 그래서 7월이 여름 계절풍의 영향을 받고 7월이 적도수령제도 올라오고 하니 이 7월이 우기가 되는 겁니다. 1월이 겨울이고 자, 1월은 적도수령제가 남반구로 내려가기 때문에 자, 1월이 건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반드시 북반구에 위치한 열대 몬순 기후 지역을 그래프에서 찾을 땐 7월이 우기고 1월이 건기인 걸 고르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우리 요 기후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자, 미얀마 양곤이라는 곳의 자, 기후 그래프인데요. 기온은 최하늘 18도가 다 넘어가니까 지금 열대 기후가 많고요. 그리고 이 지역이 북반구에 위치하기 때문에 당연히 7월을 중심으로 우기가 나오고 1월, 12월을 중심으로 건기가 나오는 거죠. 자, 요렇게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걱정. 선생님, 열대 몬순 기후는 무조건 북반구가 나오신다고 했잖아요. 사바나 기후도 나오는데 북반구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이거 두 개를 구분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게 궁금하죠, 맞죠? 절대 이렇게는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자, 왜냐하면 열대 몬순 기후인데 북반구에 위치한 자, 이 지역도 7월이 우기, 1월이 건기죠. 나머지 자, 북반구의 사바나 기후 지역도 마찬가지. 7월이 우기고 1월이 건기잖아. 그러면 강수량 그래프가 크게 차이가 없는 거야. 이거를 우리가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야, 우기가 조금 더 길어, 강수량이 얼마나 더 많아, 이런 기준이 지금 없잖아. 그래서 열대 몬순 기후하고 사바나 기후를 같이 시험에 내고 싶으면 같이 북반구를 내면 문제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를 어떻게 내냐면 이렇게 내요. 열대 몬순 기후를 내고 싶어. 그럼 반드시 북반구를 내게 돼 있겠죠. 자, 그리고 열대 우림 기후를 하나 내겠지. 적도 통과하는 지점에 위치할 겁니다. 사바나를 하나 내고 싶다 그러면 같은 북반구에 위치한 사바나 기후는 절대 출제를 안 합니다. 열대 몬순이 이미 북반구에 딱 자리 잡고 있잖아. 그러면 강수 그래프에서 구분이 가능하려면 반드시 사바나 기후는 남반구에서 출제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되겠지? 자, 그럼 선생님이 표시하는 요 지역을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 세 군데를 한번 찍어볼게. 자, 먼저 첫 번째가 여기 미얀마 양곤. 여긴 하나 찍고, 자, 두 번째가 호주 다윈 하나 찍고, 세 번째가
싱가포르를 찍어볼게요. 그러면 시험 문제를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야. 일단 적도가 통과하는 지점은 반드시 열대 우림으로 하나를 골라주시고 1년 내내 계속 비 오는 거 고르면 되지. 저 싱가포르는 적도가 통과하는 지점이니까. 얘네 둘은 있지. 얘네 둘은 적도에서 하나는 북반구에 위치하고 하나는 남반구에 위치하잖아. 자, 그렇다면 열대 몬순 기후냐 사바나 기후냐를 먼저 고르지 마시고 북반구냐 남반구냐를 가지고 7월 이후기일까 1월 이후기일까를 맞춰서 문제를 풀면 되는 겁니다. 호주 다윈 같으면 남반구에 위치하죠. 그래서 1월이 우기, 7월이 건기 이렇게 될 거고요. 저 양곤이라는 데는 열대 몬순이냐 사바나냐를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혼자 북반구에 있으니 7월이 우기고 1월이 건기가 돼요. 7월 중심 우기, 1월 중심 건기가 나오는 거죠. 이러면 기후 그래프를 하나씩 다 연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자, 적도에 하나. 그럼 뭐로 푼다? 열대 우림. 북반구에 하나 내고 남반구에 하나 낸다. 북반구는 열대 몬순일 수도 있고요. 사바나일 수도 있어. 사바나일 수도 있어. 자, 그러면 남반구를 내려면 반드시 사바나 기후를 내는 거예요. 남반구에는 시험에 나올 만한 열대 몬순 기후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강조하는 게 열대 몬순 기후는 반드시 계절풍이 부는 북반구 지역만 출제한다.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해 주셔야 돼요. 선생님 교재 23쪽 오른쪽에 사바나 기후와 열대 몬순 기후의 기후 그래프를 비교하는 이 기후 그래프 두 개가 있습니다. 둘 다 북반구에 위치한 하나는 사바나 기후, 하나는 열대 몬순 기후라고. 둘 다 7월이 비 많고 1월이 비가 적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누가 사바나고 누가 몬순인지 알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그래프를 교재에 넣어놓은 건 야, 확실하게 구분해라 라고 넣어놓은 게 아니고 비슷하니까 이 두 개는 절대 시험에 안 나올 거야 하고 선생님이 설명을 넣어놓은 겁니다. 그러면 열대 몬순 기후를 낼 거면 하나는 1월이 우기고 7월이 건기인 남반구 사바나를 출제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열대 몬순 기후의 특징과 분포에 대해서 정리했고, 자, 마지막 인간생활과 관련된 기타 특징에 대해서 여기다가 좀 적어 볼게요. 이 지역은 우기 때 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우기의 고온 다습한 환경을 가지고 변홍사를 전통적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대표하는 인간생활 모습 하면 우리는 변홍사 떠올려 주셔야 되고요. 변홍사를 하는데 우리 온대기후 지역 같으면 여름에 한철 변홍사를 짓잖아. 그런데 이 지역 같으면 당연히 열대기후니까 좀 덥다 보니 벼가 좀 빨리빨리 쑥쑥 자랍니다. 그래서 벼를 1년에 2번 정도는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홍사를 2번 혹은 많이 하면 1년에 3번 정도 한다. 그래서 변홍사를 2기작, 3기작으로 아주 열심히 한다 하는 게 전통적인 농업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유럽 열강들이 이 지역으로 와서 플랜테이션을 또 했던 거야. 자, 플랜테이션은 열대의 기후 환경과 유럽 열강의 자본과 기술과 원주민의 노동력을 투입해서 상품 작물을 대량으로 재배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 열대 몬순 기후 지역에서 가장 많이 재배한 플랜테이션 작물이 차입니다. 차. 그래서 인도 같은 데가 차가, 홍차 같은 게 유명한 거죠. 자, 이렇게 우리 열대 몬순 기후에 대해서 정리했고요. 자, 잠깐 필기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자, 5초 드립니다. 5, 4, 3, 2, 1. 자, 열대 몬순 기후,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저위도 지역의 해발 고도가 높은 곳에서 나타나는 고산 기후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안녕.